네 번째 지문 보겠습니다. 네 번째 지문. 자, 여전히 1단계고요. 명색이 1단계인데 네 번째 지문입니다. 0909. 네, 2009학년도 9월 평가원 지문인데 짧고 쉽고 그래서 가져온 겁니다. 지금 우리가 쉬운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자. 2주이니까. 자, 화제를 보시면은 첫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 보시면 뭐가 보여? 빙하. 남극의 빙하가 화제가 되겠죠. 남극의 빙하가 화제입니다. 그래서 빙하를 연구하는데 두 번째 문단 가면은 실패한 사례가 나옵니다. 이 문단을 너무 깊이 읽으시면 안 돼요. 이 문단은 실패한 거잖아요. 보니까 이름이 뭐라고 나왔어요?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일단 색깔만 딱 해둘게요.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녀석이 성공이야 실패야? 실패. 글이 성공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나온 게 뭐야? 이걸 보완하려고 나오는 게 크로마토그래피는 썩은 거야. 그래서 나온 게 뭐야? 한계가 있다. 한계 색깔 딱 해봐. 얘가 한계가 있어요. 어떤 방식이었냐면은 그 얼음덩어리 빙하 속에 남아있는 기포 가지고 생성연대 이런 거 따져보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밑으로 가시면은 그 수소나 산소에 여기 동위원소비 색깔 해보시고 이걸 비교상 1번으로 한번 삼아볼게요. 1번 비교상 1번으로 삼아보시고 산소나 수소의 동위원소비라는 거 그리고 차이점 가시면은 이 녀석의 특징 찾으면 될 텐데 가면 이 녀석의 증감은 즉 산소 이 가운데 산소 동위원소비의 증감은 기온 변화와 거의 무슨 관계? 정밀의 관계 색깔. 이게 뭔 말이냐? 산소 동위원소가 그 비가 커지면은 기온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기온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기온이 정밀이니까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올라간다. 야 여기 있다. 여기 있었어. 왜 어벤져스가 왜? 너 자꾸 어벤져스 생각하면 있잖아. 잠깐만, 너 이마에다 얘들아 봐봐. 여기 보이니 안 보이니? 관역 강구 보이니? 너 바로 발사한다. 어? 스나이퍼야 선생님이 봐봐. 이대로 스나이퍼. 여기 명중시켜 버릴 거야. 자, 어쨌든 자. 산소 동위원소비가 증가한다. 만약에 산소 동위원소비가 늘어난다 그러면 기온이 올라가 떨어져?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얘가 감소한다 그러면은 기온이 떨어지고 즉 그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내려가 볼게요. 3문단이에요. 3문단 가시면은 나중에 연구해보니까 이거 말고도 뭐가 있어요? 이산화탄소부터 색깔. 이산화탄소나 메탄의 농도 변화. 얘도 이제 비교상이 되겠죠. 아까는 무엇의 증감, 즉 변화했냐? 동위원소비. 이번에는 농도 변화입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차이점 보니까 농도가 증가하면 기온이 올라가 떨어져? 올라가고 농도가 감소하면 기온이 내려간다. 색깔 딱 해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 빙하 더미를 뒤지더라도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어느 정도인 층이냐를 가지고 이제 당시 기온을 유추해 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추가 정보가 있다면 오늘날에는 뭔가 급증하는 추위가 있다. 급증에다가 색깔 딱 해보시고 급증.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기 있잖아 여기. 예를 들면은 이 농도가 증가하면 기온이 올라가 떨어져? 올라간다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요즘에는 급증 올라가 떨어져? 급격히 올라갔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자 이들의 농도가 급격히 올라갔다는 얘기는 기온이 어떻다는 얘기야?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상 기온 현상 해갖고 이상 기온 해가지고 그 온실 효과 얘기 많이 하잖아. 온실 효과. 그래서 지구가 점점 어떻게 돼? 더워지고 있다라고 하잖아. 그치? 그걸 뭘 보고 알 수 있는 거야? 빙하. 그치. 이 빙하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메탄의 농도를 과거의 그 농도하고 지금의 농도를 비교해 보면은 지금이 훨씬 더 농도가 진하다 이 말이죠. 과거에는 덜 했는데 옛날에는 지구가 덜 뜨거웠어. 지금 너무 뜨거워.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럼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기 이 문단을 거의 언급을 안 해보았는데 뭐 이 문단이 뭐 보잘것없는 문단이냐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좀 살펴볼 가치가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자 눈이 쌓인다라고 했는데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만들어 박스로 이렇게 박스로 만들면은 자 여기서 눈이 쌓이는 거야. 그러면 이게 3등분 해볼게. 알아보기 쉽게 3등분 해보면은 맨 아래쪽에 있는 녀석은 밀도가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위에 있는 녀석은 밀도가 낮아요. 뭐 그런 얘기인 건데 이런 식으로 3등분 해보면은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게. 맨 밑에 있는 녀석은 이렇게 밀도가 높아서 빗금을 엇갈리게 2번 친 정도의 밀도를 갖고 있다. 밀도 표시 한번 해볼게. 그럼 얘는 빗금을 한 번 친 정도의 밀도. 빽빽한 정도가 아래가 더 빽빽하고 위가 덜 빽빽하지, 그렇지? 위에 있는 녀석은 그냥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동성동성하게 점을 찍어주는 정도로만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정도로. 그럼 이제 농도 차, 그러니까 밀도의 차이가 확연하게 이제 차이가 나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밀도 차를 갖게 된 건 위에서 눌러주는 힘 때문이다, 압력 때문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보면은 여기에 뭐가 생긴다고요? 이렇게 얼음 덩어리 안에 분명히 이건 얼음인데 그렇죠. 기포가 생겨난다고 하고 기포. 기포를 한번 색깔로 이렇게 나타내요. 기포. 이건 분명히 얼음이에요. 얼음. 얼음층 맨 아래에 있는 얼음층에 기포가 이제 형성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얼음 속에 갇힌 이 기체, 그 이 기포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클라트레이트 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클라트레이트 수화물. 얘가 밑에 이 체크한 요 맨 아래쪽에 빨간색 동그라미를 넣어놓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한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기포가 사실은 언제적 기포야? 맨 위에서 내리던 눈, 그쵸? 그 눈과 결합한 공기이겠죠. 이 기포가 이 점점 얼려가지고 계속 유지된 상태이니까 이게 막 1억만 년 전에 공기일 수도 있고 되게 신기하죠. 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문제로 한번 바로 가볼까요? 문제 보기 전에 문단 분석해 놓은 것 정리하고 갈게요.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자, 지문 분석표 남극의 빙하고요. 남극의 빙하가 비교상 그러면 아까 실패했던 크로마토그래피 그 시기는 좀 꺼지라고 하고 두 개만 그냥 정리할게요. 두 개만. 자, 그래서 산소, 수소, 동위원소비 있고 이산화탄소, 메탄의 농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산소, 수소, 동위원소비 하면 지문 속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 동위원소비가 무슨 말이었더라? 무엇은 같은데 무엇이 다른 거. 그러니까 무엇이 다른데 무엇이 같은 거. 무엇이 같은데 원자 번호는 같은데 원자 번호는 같은데 뭐가 달라? 질량이 다르다. 원자량이 다르다. 맞니? 네. 원자 번호는 같은데 원자량이 다르다. 그치? 그래서 원자량이 예를 들면은 그 지문 봐봐. 예를 들면은 산소다 그러면은 5잖아. 그치? 산소야. 그러면은 산소의 이 산소 원소의 원자량이 16이다. 그럼 어떻게 표시해? 이렇게 작은 숫자로 표시해야 되는데 이 지문에는 큰 숫자로 나왔지. 그거 고쳐야 돼. 작은 숫자로 원래는 원문에는 이렇게 작은 숫자로 나왔어요. 편집 과정에서 잘못 나온 거예요. 이렇게 표시해. 이렇게. 그럼 산소의 원자량이 18이야. 그럼 어떻게 표시해? 이렇게 작은 숫자로 18 이렇게 표시해야 돼. 근데 글 속에는 교재에는 좀 크게 나왔어요. 이게 작은 글씨로 고쳐주셔야 돼. 이렇게. 알겠죠? 근데 어쨌든 그 원소 번호는 원자 번호는 이 원소의 원자 번호는 같은데 원자량만 다르다. 그게 이제 동위 원소라는 녀석이었어요. 동위 원비라고 하는데 정확한 수정이죠. 동위 원소비. 동위 원소비. 무슨 위원회냐? 동위 원소비. 동위 원소비. 그러면 동위 원소 뜻은 이제 이해했지? 동위 원소 뜻은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제 동위원소비의 추가 주기적인 증감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3문단 3문장이니 얘들아? 3문단 3문장 한번 가볼까? 3문단 3문장 가면은 그 주기가 몇 년이라고 나왔어? 색깔 딱 해봐 거기. 그 3문단 4문장에 증감하는 주기가 그죠? 여름과 겨울이라고 하는 게 뚜렷하게 구분이 되면서 그 여름이 다음 여름으로 그
그 겨울이 그 다음 겨울로 1년을 텀을 두고 반복된다는 거잖아요. 3문단 3문장 보이니? 거기 체크해 두시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면은 지문 분석표에 그것까지 한번 체크해 본 거고요. 주기적 증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1년 주기로 변하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 늘고 줄고 하는 게 1년 단위로 나타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몇 번 늘고 몇 번 줄었느냐에 따라서 그게 몇 년이 지났는지가 계산이 되잖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층이 형성된 해의 증감 정도를 판단해갖고 거슬러 올라가면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해돼요? 대략 그런 겁니다. 어쨌든 이것도 비례야 반비례야. 이게 표시해놨는데 비례 반비례? 비례. 얘도 비례. 그죠? 둘 다 비례.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그럼 문제 가봅시다 그럼. 자, 문제에서 표제, 부재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이번 우리 투수 문제에도 표제, 부재 구하는 거 나왔던가요? 그쵸? 이거 어떻게 정리하는 건지 다시 한번 써줄게요. 예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 인문지문의 첫 번째 문제. 자, 이 투수 문제 나왔던 건데 이렇게 표제, 부재 문제 나오잖아. 지금도 적는 거 따라 적을 거야. 일종의 요령 같은 건데 뭐 대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틀리면은 쪽팔리는 문제. 틀리면은 약간 좀 이렇게 되는 문제. 다시는 틀리지 않도록 자 해볼 테니까 봐봐. 표제나 부재를 묻는 문제 있잖아. 표제, 부재랄지. 문제 유형으로 치면은 핵심 정보 파악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문에 나와 있는 핵심 정보를 파악하는 문제인 건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표제, 부재 찾아라가 아니라 윗글의 핵심 정보는 뭐 핵심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이런 거 있지. 아니면은 뭐 윗글의 중심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이런 거 있어. 그런 게 나오면 문제풀이 요령 1단계 거쳐서 2단계로 마무리. 1단계로 90% 이상은 풀려. 이건 비율상 90% 이상이 풀리고 나머지 풀리지 않는 건 자, 두 번째 단계까지 수행하면 마저 풀리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웬만하면 다 풀리게 되는 것. 1문단. 1문단을 찾아가면 돼. 1문단 가면은 그래프 구조 형태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줄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줄게. 그게 핵심 정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마지막 문단으로 가시는 거야. 자, 마지막 문단으로 가시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문단의 글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얘기해 준 거 잘 들었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전부 그런 건 아닌데 대체로 그렇다 이 말이죠. 근데 요즘 추세는, 요즘 트렌드는 마지막 문단에 전혀 없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트렌드가 있긴 있어요. 근데 쉽게 나오면은 정리하고 끝내는 문단이 많아요. 쉽게 나오는 지문은, 쉬운 지문은 그냥 지금까지 내가 들려준 얘기 안 졸고 잘 읽었지? 이런 얘기였어. 이렇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라는 이런 내용, 지금까지 앞으로 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 보면은 지문의 핵심 정보가 다 담겨 있는 거죠. 이해되죠? 그럼 이것도 봐봐. 1문단 봐봐. 뭐에 대한 이야기야? 빙하. 아니, 1문단. 아니, 1문단. 1문단이니까 빙하 아니야, 빙하. 빙하가 안 들어간 거면 다 틀린 거야. 봐봐. 빙하에 대한 얘기가 없어. 이게 되니 안 되니 이거. 4번 안 되지. 알겠어요? 1, 2, 3번 중에 모르는 거야. 빙하.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자, 또 1문단 봐봐. 핵심어들이 눈에 보여야 돼. 빙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빙하 연구를 왜 해? 뭘 알아보려고? 기후변화라는 말 보이냐 안 보이니? 지문 속에. 가운데쯤에 보일 텐데, 그치? 기후변화의 기후변화. 그러니까 기후변화와 관련된 얘기는 이 셋 중에 뭐밖에 없니? 1, 2, 3번 중에? 1번이요. 없고. 이건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갔잖아. 기후변화라고 하는 녀석 1번.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1문단으로는 보통 이제 90% 이상의 확률로 풀리게 돼 있어. 1문단만 다시 읽어보면. 알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가볼까요?
10번은 아까 우리 찾아보라고 했던 거 3문단 4문장 있지? 3문단 4문장에 체크하라고 했었던 거 그게 바로 여기 바로 뭐예요? 주기성이라고 하는 거였는데 몇 년을 주기로? 1년을 주기로. 이 주기성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1년을 주기로. 1년을 주기로. 그럼 이게 1년을 주기로 했으니까 늘었다 줄었다가 1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거니까 거슬러 올라가면은 1년이 몇 번째인 과거인가 거슬러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 형성된 층인지 연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죠. 대략. 그쵸?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뭐 연도는 아니더라도 뭐 대략 몇 세기, 뭐 몇 년 전 이렇게는 갈 수 있지. 몇백 년 전 이렇게. 생성 연대가 1번밖에 나머지 답이 될 수가 없잖아. 1번밖에 더 있어? 그러니까 주기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기성이라고 하는 게 이 연대로 갈 수 있는 거죠. 주기성이라고 하는 게. 자, 그리고 이제 문제는 11번이에요. 쉬운 문제들 가운데서도 그나마 조금 내 머리를 어지럽혔던 문제다라고 한다면 11번이겠죠. 뭐. 어렵다라기보다 약간 어지럽게 하는 문제. 생성연대를 순으로 보면 보세요. A, B, C를 비교하면 누가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거야? 과거. 누가 과거야? C가 제일 오래된 녀석, 그 다음이 B, 그 다음이 A. 가장 최근이 A 쪽이 되겠죠. 이 윗부분이. 그쵸? 네. 여기가 가장 오래된 것들이고. 그쵸? 이해됐죠? 화산재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화산 폭발이 있었다는 얘기겠지. 연탄재는 아니잖아. 화산재니까 화산 폭발이 있어. 만약에 연탄재가 있어. 그럼 뭐야? 연탄을 연료로 사용했다. 뭐 이런 증거가 될 수 있겠지. 아니 뭐 슬기 포카가 발견됐다. 그럼 무슨 말이야? 슬기라는 연예인이 포카를 찍어낼 정도로 연락 잘 나가던 때였나 보다. 뭐 이런 거겠죠. 슬기 포카 있어? 포카가 뭐예요? 포토사진, 포토카드. 아 진짜 미치겠네. 야 너네 가입해. 그렇지? 어디? 슬기 핑크. 자 봐. 선생님 그 유튜브 영상 계속 올리고 있잖아. 네. 선생님 유튜브 채널 이름이 뭐라고요? 바른빛? 바른슬기. 슬기예요. 바른빛 슬기. 선생님 봐봐. 선생님 봐봐 유튜브 검색하잖아. 그러면 선생님 사진, 선생님 영상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밑으로 슬기 영상이 쭉 떠요. 내가 이제 슬기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거지. 장차 내가 감싸줄 어깨. 알겠죠? 자 봐. 일단 요렇게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뭐 너무 간단하네. 아이고 어떡해. 이거 봐. 눈의 밀도가 0.3이래. 어디가? 표층이. 그 표층이면 어디야? A, B, C 중에 고른다고 그래. 표층은. 여기죠 여기. A 부분이 밀도가 0.3이래. 그러면은 B나 C는 0.3보다 높을까 낮을까? 커요. 당연히 높겠죠. 크고. 그런 거죠. 자, 그 밑에 보니까 또 중요한 정보가 하나 나왔는데 동위원소비 나왔어요. 동위원소비가 검은띠 부분에서 증가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다 써봐. 온도는 어떻게 될까? 온도는 증가해요. 그렇지. 그 다음에 감소하는 부분은 온도가 떨어지겠죠.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은 이제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1번 됐고, 2번 됐고, 3번 됐고요. 우리가 방금 말로 한 것들이 다 선지로 있는 거잖아. 4번은 그러면 어디가 틀린 거예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할 것이다. 어디로 갈수록? 아래로 갈수록, 그냥 하부로 갈수록 증가할 것이다 그랬는데 근거가 있어 없어? 없죠. 이렇게 판단할 근거는 없는 거죠. 오히려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걸 전제로 한다면 이산화탄소 농도라고 하는 것만 변수라고 이제 전제한다면은 뭐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감소했다가 뭐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면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뭐라고 나왔니? 산소 동위원소비가 검은띠 부분은 증가하고 흰 부분은 감소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대응을 시키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자, 다음 내려가 볼게요.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5번 질문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천천히 하고 있고요. 다음 주는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요. 5번 질문 되겠고 2단계예요. 이제 2단계야. 숨차. 2단계의 첫 번째 1106 평가원 질문입니다. 1문단 딱 보시고 첫 번째 줄에 어디에 체크해야 돼요? 여기 연비 보이죠?
연비. 두 번째 줄이네요. 두 번째 줄에 연비에다가 색깔을 딱 해주시고요. 연비. 그 이거 분수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래? 연비는 분수식으로 만들어봐. 연비는 몇 분의 뭐야?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요. 그 보통 보면은 자동차 앞이나 뒤에 일창이 붙어 있는 거 연비 보시면은 뭐 분의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분모에는 뭐가 와? 분모에는 연료야 거리야? 연료. 그래서 이제 리터라고 해. 리터가 분모에 나오지. 리터당. 그렇지. 리터당 운행 거리야. 주행 거리. 그래서 연료량이 나오는 거고, 여기는 연료량이 나오고, 여기는 운행 거리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이제 분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봐봐. 연비가 좋다는 얘기는 기계 성능이 좋다는 얘기, 안 좋다는 얘기. 연비가 좋다. 기계 성능이 좋다는 얘기잖아. 연료를 1리터 넣었는데, 만약에 1리터를 넣었는데, 리터당 운행 거리가 늘어나야 돼, 줄어들어야 돼. 연비가 좋다는 거는. 늘어나야 돼. 리터당 운행 거리가 늘어나야 연비가 좋은 거다라고 말하겠죠. 효율성이니까. 자, 그 숫자가 큰 게 좋아, 숫자가 작은 게 좋아? 전체적으로 큰 게 좋은 거지. 연비. 자, 계속 갑니다. 2문단 지나가서 3문단 가볼게요. 왜요? 2문단은 쓰레기입니다. 2문단을 엄청 열심히 읽었을 거야. 이게 이제 기술 지문의 페이크 같은 건데, 이제 이걸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자, 오늘 이 시간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오픈 게임이었어요. 1, 2, 3, 4번 지문이. 5번 지문부터가 진짜거든요. 뭐냐면, 기술 지문의 구조가 일단 특정 기계 장치의 구조, 이게 이제 1, 2문단에 걸쳐 나와요. 2문단까지. 근데 3문단부터가 이제 진짜 얘기인데 무슨 얘기가 나와? 그 구조의 장치가, 기계가 작동하는 원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구조 및 원리라고 한데 뭉쳐 나올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대체로 비교성이 없어요. 그럼 어디서부터냐? 구조 및 원리 말고 뒷부분에서 뭔가 다른 게 나와요. 앞에서 왜 내가 죽살이 내가 이 구조에 대한 얘기를 늘어놨던가 출제자는 그 뒤에 이유를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지문 나오면은 빙고 이런 느낌으로 반가워. 이 점수 한번 올려볼 수 있겠네. 기술 지문처럼 쉬운 게 없어요. 패턴화가 딱 돼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페이크에 말리면 안 돼. 알겠지? 여기를 열심히 읽으면 안 돼. 아, 그런가 보다. 근데 흡기, 압축, 폭발, 배기 요거는 이제 머릿속에 담아야 되는 거죠. 이건 색깔을 해야 돼요. 흡기, 압축, 폭발, 배기 요 과정, 사행정 중심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으로 내려갈게요. 문제에서 물어보면 그때 다시 돌아오면 돼요. 어디까지 내려가? 이러한이라고 시작되는 문단. 니네 문단번호 붙이고 있니 얘들아? 전체 몇 문단이야 이거? 6문단으로 되어 있는 거 맞니? 문단번호 다 붙여주시고 4문단 지나 5문단으로 갈게요. 5문단에서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 흡입되는 공기와 분사되는 뭐? 연료의 혼합빛 색깔. 자, 얘가 비교성을 찾는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혼합비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일정하다고 하는 게 있고 일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혼합비가 흡입 공기 분사 연료 섞는다는 얘기인데 이 섞는 비율이 1대1인지 1대3인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게 있고 아니라고 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정해져 일정하다라고 하는 부분 찾아볼게요. 공기와 연료의 적정 혼합비는 이론적으로 일정. 여기다 색깔 딱 해볼게요. 이론상으로는 일정하다 이거죠. 왜? 들어오는 공기가 일정하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일정하니까 들어오는 공기가 일정하니까 연료를 고정시키면 늘 일정하겠죠. 에? 연료는 1리터로 고정해 놓고 들어오는 공기마저도 정해져 있으면 그러면 정해진 연료에 정해진 공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기가 늘 똑같이 들어오는 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뒤에 봐보세요. 이론과 달리 마지막 문단이야. 실제 환경에서의 적정 혼합비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색깔. 이 부분이 이제 비교쌍이자 차이점을 동시에 나타내주고 있는 마지막 문단의 첫 문장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비교쌍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제어가 뭐라고 해야 돼? 이론과 실제.
이론과 실제. 그러니까 이제 하나 배운 거야. 비교쌍이라고 하는 게 안 보일 때는 혹시 이론과 실제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의심을 볼 수 있어야 돼. 이론과 실제. 자,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가 볼게요. 다시 올라가서 문제에서 물어보잖아요. 그럼 다시 오면 돼 했던 게 이 문단의 구조 및 원리입니다. 아셨죠? 구조 및 원리야. 일반적 구조와 원리인 것인데 행정별로 흡기행정에서 핵심이 뭐냐 했더니 피스톤의 이동 방향이네요. 그쵸? 자, 하사점으로 이동 체크해 볼게요. 흡기 압축 폭발 배기 가운데 1단계는 어디로 이동한다고요? 어디로 이동해? 하사점으로 이동한다. 그림 봐봐. 그림 보면은 하사점 아래 하자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피스톤이 어디로 움직인다는 얘기야. 지금 이 그림 봐.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내려가는 참이지. 그치? 이게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내려오면은 흡기 밸브가 있잖아. 이게 내려오면 흡기 밸브는 어떻게 될까요? 뚜껑 열리겠죠. 그리고 공기가 졸라 들어와. 알겠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게 한 바퀴 돌아서 올라가겠죠. 다시 피스톤이. 그게 이제 어디야? 압축. 오케이. 압축에서 자 다시 상사점으로 밀어 색깔 딱 해보시고 상사점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야 이제. 여기까지 괜찮은데 문제 풀이할 때 헷갈렸던 게 뭐냐면 그럼 폭발은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내려간다는 거야. 아니면 얘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온다는 거야. 아니면 뭐야? 졸라 헷갈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데 형광펜으로 색깔할 거야. 뭐냐면 상사점에 이를 즈음에 색깔해봐. 이걸 잘 봐야 돼. 알겠지? 상사점에 이를 즈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 피스톤이 끝까지 다 올라갔던 거야? 그렇지 않았던 거야? 끝까지 올라가기 직전에 앞 단계인 무슨 단계? 압축 단계가 끝난 거야. 끝까지 올라가기 직전에. 그럼 끝까지 마저 올라간 다음에 이제 폭발 행정은 마저 올라간 다음에 어떻게 돼서 다시 내려오겠지. 그래서 보세요. 하사점으로 밀리면서 색깔. 하사점으로 밀리면서 여기를 이제 색깔하는 거야.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야 이 시기는. 그러니까 이제 문제풀이에 헷갈리는 거거든. 마지막 배기 단계로 내려가 볼래? 그럼 뭐야? 배기? 다시 상사점으로 움직이면 자 색깔. 다시 얘가 올라가는 거야. 방금 내려왔지? 네. 이제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지? 칠판에 한번 써볼게. 흡기, 압축, 폭발, 배기 이 네 단계인데 이렇게 갈 때 피스톤의 이동 방향을 기준으로 이제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야? 얘는 올라가 내려가고 얘는 올라가고 얘는 내려오고 얘는 올라가는 거야. 단순화하면 이렇지. 그런데 문제는 뭐야? 이 폭발 과정에서는 미처 돌아 올라갔던 녀석이 마저 올라간 다음에 내려온다 했어. 알겠지? 얘가 이제 핵심이지. 이거. 이 화살표가 있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야. 알겠지? 전축으로 놓고 보면은 얘가 전체 4행정을 한 번 맞췄다. 그러면 몇 번 왕복하는 거야? 피스톤이. 두 번. 그렇지.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2회 왕복을 하면 4행정을 마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죠? 간단한 거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이게 얘 아까 우리 체크한 거 있잖아. 이거 상사점에 이를 즈음에 이거 얘 때문에 이제 문제 풀이가 약간 헷갈렸죠. 그러면 지금 정리한 거 지문 분석 표에다가 간단하게 시각적으로 좀 보신 다음에 돌아올게요. 자동차의 연비를 지문 분석상 화제로 놓고 본다면 자동차의 연비요. 그러면 이제 공기와 연료의 최대 출력 적정 혼합비라고 하는 게 이거 다 쓰지 말고 그냥 이론만 써. 이론상으로 자 뭐만 써? 혼합비와 이론만 쓰시면 돼. 이론상의 혼합비 그리고 다시 얘는 실제상의 혼합비. 얘를 이제 비교상으로 삼으시고 얘는 고정돼 있어 움직여? 고정돼 있는 이론상 혼합비 일정. 그리고 얘는 가변적이다라고 했는데 가능하다 변화가 가변적이다. 그래서 나머지는 놔두시고 변화한다는 얘기. 특히 변화하는 건 뭐예요?
공기야, 연료야? 공기. 아, 연료야 뭐 내 드럼통에 있는 거 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건 눈에 보이는 거잖아. 고정돼 있잖아. 공기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적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공기의 질량이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게 핵심이었고요. 추가 정보가 있느냐? 네. 자, 혼합비 지속적 제어가 필요하다. 요건 적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지문의 마지막 줄 있죠. 마지막 줄에 보면은 지속적 제어가 필요하다라고 돼 있어요. 왜 그래요? 공기 질량이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한번 정해놓고 그 비율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고정시켜 놨는데 공기 질량이 달라져 버리면은 내가 정해놓은 혼합비가 탈이 날 수도 있는 거거든. 알겠죠?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러면은 혼합비라고 하는 게 문제로 발생하게 되면은 자, 어떤 상황이 문제가 나오게 될까? 지문 한번 봐봐. 문제 상황은 어떤 경우일까 그럼? 지금 비율은 뭐하고 뭐 사이의 비율이야? 공기의 비율이야. 연료를 이만큼 넣었을 때 공기는 어느 만큼 들어오고 섞여야 될 거 아니야. 니네가 생각하는 이 혼합비라고 하는 거는 말썽이 나는 건 무엇의 비율이 많을 때야? 어느 한쪽이 더 많으면 이제 말썽이 나는 건데 보통 연비가 좋지 않은 차들은 배기가스도 졸라 많이 나오고 이러잖아. 네. 그치? 배기가스가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오염물질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연료가 더 많이 들어갈 때야? 공기가 더 많이 들어갈 때야?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면? 아, 당연히 이게 연탄 같은 건데 석탄 같은 거고 그렇잖아? 연료가 많다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매연 단위가 나오게 되겠지. 이해되지? 이게 이제 지문 속에 뭐라고 표현됐냐면은 봐봐. 지문 속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화면에다 띄워볼게요. 지문 속에 보시면은 이렇게 체크가 돼 있다 이거지. 이 문단 이러한이라고 시작된 문단 보이지? 여기에 보면 자, 연료의 비율이 높아지면 여기서부터 한번 색깔 해볼게요. 이 부분만 색깔을 해볼게요. 이 부분만. 보이지? 연료의 비율이 높아지면은 산소가 부족해지다. 하나만 한 얘기죠. 당연히 이제 공기의 비중이 낮아지는 건데, 비율이. 그래서 나오는 게 뭐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같은 오염물질이 이제 나온다 이거거든요. 알겠죠? 요거. 반대로 이제 뭐 공기가 더 많다. 그러면 질소산화물이나 뭐 산소가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문제는 연료의 비율이 증가했을 때가 되겠죠. 자, 문제로 가볼게요. 돌아오셔가지고 13번을 먼저 가볼게요. 13번 그냥 바로 갈게요. 13번. 13번 문제 보시면은 자, 이게 이 화면에서 보듯이 한번 써봐. 가는 뭐니 얘들아? 흡기, 압축, 폭발, 배기, 가운데? 배기요. 아니 잠깐만요.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자 내려오는 거야 올라오는 거야 봐봐. 상에서 하로 내려오는 거잖아. 내려오는 거. 아까 우리 했었지.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내려오는 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얘는 뭐야?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이게 흡기. 근데 보니까 대기압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 피스톤 내부의 압력이 대기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보다 낮아요, 높아요? 낮은 상황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바깥에 있는 공기 중의 압력보다 실린더 내부에 있는 압력이 더 낮다는 얘기거든요. 지문 속에 그 내용 있어 없어? 봐봐. 흡기에 대한 설명. 이 문단 봐봐. 이 문단. 있지? 거기에 있지? 그러니까 실내의 압력이 실외의 압력보다 낮으니까 높은 압력 쪽에서 공기가 밀고 들어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근거예요. 대기압 기준으로 내부 압력이 낮다 높다? 낮다. 피스톤의 이동 방향이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아래로 내려온다. 맞지? 그래서 얘가 흡기야. 빼도 박도 못해. 빼박이야. 근데 이 식기는 그 다음 과정이 봤더니 올라가네. 어디에서 어디로? 하사점에서 상사점. 네. 맞지?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뭐야? 압축. 네. 그게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지. 폭발. 더 올라가네. 알겠지? 그러면 다는 뭐야? 마저 상사점으로 올라가고 표현이 있었잖아. 얘는 압축 다음에 폭발이겠지. 폭발. 흡입, 압축, 폭발이야 여기. 네. 그러면 여기는 뭐야? 배기요. 여기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내려가는 건데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야. 배기는 올라가야 돼.
그리고 얘도 폭발이야. 왜? 마저 올라간 다음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마저 상사점을 향해서 마저 올라간 다음에 뚝 떨어지는 거거든. 두 개를 다 포함해야 돼. 이게 이제 페이크를 치느라고 보통은 수험생이 어떻게 접근하겠니? 가에는 하나가, 나에도 하나가, 다에도 하나가, 라에도 하나가 대응되겠지? 이제 이렇게 문제를 풀잖아. 근데 실제로는 어때? 다와 라가 한 덩이였던 거야. 근거가 되는 건 아까 지문 속에 체크했잖아. 이해됐냐? 다음 마지막 이제 배기는 뭐야? 배기 그치? 하사점에서 상사점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치? 이해됐어요? 응. 정답은 2번이요. 2번이 되는 거죠. 2번이. 근데 이제 문제는 다하고 라를 묶어서 폭발 과정이라 대응시킬 수 있는가? 라는 거였어요. 자, 14번 문제 갑니다. 보기에서 핵심 정보는 뭐니? 여기서 핵심 정보는 여기에 여기 뭐 공기의 밀도, 색깔. 공기 밀도가 뭐라고 그랬니? 줄어든다, 늘어난다?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 색깔 딱 해보시고. 그러니까 공기 밀도가 줄어들었어. 그럼 칠판 왼쪽으로 가볼게요. 공기 밀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그렇지. 공기 밀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연료의 비중이 늘었다 이 말이겠죠. 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연료의 비중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해야지. 왜? 거기에 연료는 고정되어 있다는 정보가 있거든요. 자, 체크해 볼게요. 연료량을 고정. 그 연료량은 고정되어 있는데 다른 한쪽 변수인 공기의 양을 비중을 줄였으니까 상대적으로 연료는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지문 속에서 아까 우리 체크했던 그 내용이 생각나야 돼. 산소가 잔류되는 거야? 아니면 일산화탄소 등이 배출되는 거야? 일산화탄소, 그 다음 탄화수소 발생량 증가, 가운데 탄화수소 발생량 증가 라고 나와 있는 1번이 답이 되겠죠. 이해되죠? 그 원래는 뭐라고 나와도 되는 거야? 일산화탄소가 증가한다. 이래도 정답이에요. 알겠죠? 이해되나요? 자,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마지막 지문입니다. 자, 마지막 지문으로 가시면요. 야, 왠지 이번 주는 뭔가 수업 분위기가 쾌적하게 느껴지면서 뭔가 원활해지는데 수업이? 왜 이러지? 우리만 있어서 그런가 봐. 맞지? 뭔가 있던 분들이 안 계시니까 되게 원활해지는데요? 자,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이대로 갑시다. 자, 일단 2단계고요. 두 번째 지문이에요. 0706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언제 맛보기로 다음 주부터 이런 느낌으로 간다 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건데 1문단 가봅니다. 1문단 가면은 소리급세 첫 번째 줄에 소리급세 색깔 소리급세에다가 색깔 딱 하시고요. 소리급세가 뭐야? 설명 나왔죠? 그런 거래. U자형으로 구부려갖고 밑에 용접을 한 거래. 세부치로. 자, 소리급세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볼게요. 비교상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문단 중간쯤에 1711년 아랫줄 기준음 색깔, 기준음에다가 색깔 하시고요. 그리고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진동수 색깔 해볼게요. 사실은 진동수가 핵심어죠, 사실 진동수가 핵심어죠, 핵심어.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알아내기 어려운 문제였어. 근데 샤이블러가 샤이니하게, 러블리, 샤이니, 오우, 약간 그 느낌인데? 샤이니, 러블리. 어우, 쉣. 그쵸? 약간 샤이니, 러블리. 어우, 아주 샤이니하게, 반짝반짝, 러블리하게, 사랑스럽게 진동수를 알아내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얘기해? 진동수에 대해서 얘기하겠지. 이렇게 해결했대잖아. 그럼 그런 얘기를 하겠지.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다음 문단으로 내려가시면요. 이제 비교사항을 찾는데 맥놀이 진동수 나오죠. 여기다가 색깔. 맥놀이 진동수. 얘가 뭐냐? 했더니 자, 또 아래 내려가셔가지고요. 여기 두 음의 진동수 차. 두 음의 진동수의 차가 맥놀이 진동수라고 하는 거다. 서로 다른 그 소리급세가 땡땡 하고 울렸을 때 서로 이렇게 말려들면서
진동수의 차이를 보인다 이거죠. 그 다음 줄에 수치 색깔 할게요. 초당 몇 회? 4회. 그래서 몇 헤르츠? 4헤르츠 색깔. 이게 이제 맥놀이 진동수. 두 음의 진동수 차. 자, 이제 비교상 두 번째로 봤는데 이거 찾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솔롭스의 고유의 진동수라고 하는 걸 찾아볼 텐데 한 문단 건너뛰어서 그 다음 문단으로 가셔갖고 요거 소리곱새의 고유 진동수 있죠. 그러니까 앞부분은 뭐였지? 무슨 진동수? 맥놀이 진동수. 그러니까 우리가 1문단에서 핵심어가 뭐라고 그랬죠? 진동수. 기준음의 진동수를 알아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게 바로 뭐야? 소리곱새의 고유 진동수라는 거죠. 기준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아마 그 1번 소리곱새의 고유 진동수가 되겠죠,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얘가 비교성이 되는 거야. 알겠지? 맥놀이 진동수는 그러니까 얘를 찾기 위한 사다리 아래 칸이었던 거야. 얘가 사다리 위 칸. 알겠지? 비교성. 차이점이 뭐냐 했더니 아까 그거는 맥놀이 이 진동수는 고정돼 있어 유동적이야. 일단 안정적인 건 4Hz라고 고정돼 있잖아. 근데 이 시기는 아니죠. 그 소리곱새의 개수가 몇 개이냐에 따라서 유동적이죠. 기억나요 이거? 네. 기억나니? 오케이. 유동적이야. 소리곱새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근데 이제 그러거나 저러거나 개수가 몇 개냐에 상관없이 자, 색깔 해볼게. 한 옥타브만큼 차이 나는 두 음 중 높은 음의 진동수는 낮은 음의 진동수의 2배 색깔. 야, 옥타브가 뭐야? 옥타브가 낮은 도에서 높은 도 사이. 그 사이가 한 옥타브잖아. 낮은 도에서 높은 도 사이. 그치? 도레미파솔라시 도. 이거. 그럼 그 도에서 도까지의 차이가, 낮은 도에서 높은 도까지의 차이가 여기 나온 대로 보면 뭐라고? 두 음 중에서 높은 도가 낮은 도의 진동수의 2배가 된다는 얘기잖아. 이게 헷갈리게 하는 게 뭐냐면 낮은 음, 높은 음이라고 하는 게 숫자상으로는 뭐야? 거꾸로야, 거꾸로. 소리곱새 번호로 하면은 잡아봐. 소리곱새라고 하는 녀석의 번호가 있고 소리곱새의 번호가 있고 이제 출제자가 헷갈리게 하려고 이 개념 가져온 것 같아. 소리곱새의 번호가 1번부터 주어진 건 지금 1번부터 몇 번까지? 56번까지 있지? 그럼 1번부터 56번까지 있는데 낮은 음은 1번이야? 56번이야? 56번이 낮은 음이야. 알겠지? 이게 필크. 얘가 낮은 음이고 얘가 높은 음이야. 낮은 56번과 높은 1번 사이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알겠죠? 이게 지금 한 옥타브 사이라 가정을 하고 지금 보는 거야. 전제하고 보는 거야. 그럼 몇 배 차이냐 했더니 몇 배? 2배. 뭐가요? 진동수가 2배야. 그러면은 진동수가 2배라는 얘기는 누가 더 큰 수란 얘기야 그러면? 1번. 그렇지. 얘가 큰 수야, 큰 수. 얘가 이렇게 자 2배라고 써보시고 얘에 비해서 얘가 2배 되는 진동수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높은 음은 자 얘가 높은 음이야, 알겠지? 높은 음은 1번 소리곱새의 높은 음은 진동을 더 많이 해 적게? 졸라 많이 떨어. 부르르 떨어. 알겠지? 이 시기가 2번 떨 때 얘는 4번을 떤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 알겠지? 그런 얘기야. 진동수가 정확히 2배래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계산한 걸 보시면은 1번부터 55번, 56번까지니까 몇 개 차이가 나는 거야, 몇 개. 1번부터 56번까지는 55개 차이지. 근데 아까 그 한 칸 차이가 소리곱새 하나, 2개의 소리곱새 사이가 몇 헤르츠 차이? 4헤르츠 그랬으니까 저 개수는 몇 개? 55개. 그 차이를 헤르츠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소리곱새 1번과 2번 사이는 4Hz 했으니까 그렇지? 이건 한 개 차이가 있을 때 몇 개 차이? 55개 차이잖아. 55개 차이. 그러니까 55 곱하기 몇 하면 돼? 4 하면 되는 거지. 5, 4, 20, 5, 4, 20. 몇 헤르츠? 220Hz 차이가 난다 이거죠. 220Hz 차이가 난다. 그 2배 차이라고 했으니까
높은 음이 몇 헤르츠가 될까요? 440. 440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문단 보시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1번 소리급세는 몇 헤르츠? 고유 진동수가 자 색깔을 봐. 440 헤르츠. 1번 소리급세의 진동수는 440 헤르츠. 자 색깔 딱 해보시고 추가 정보 있어요. 건반의 A음을 440 헤르츠로 제한했거든요. 자 그리고 이게 뭐냐? 슈투트가르트 피치라고 일컫는 것이다. 자 색깔 딱 해보시고 자 지문 분석 정리해 놓은 것 한번 눈으로만 보고 빠르게 갈게요. 쓰지 마세요. 그냥 소리급세의 진동수와 기준은 맥놀리 진동수하고 고유 진동수 있었죠? 차이가 뭐야? 한쪽은 고정, 다른 쪽은 유동적인 것. 뭐에 따라서? 소리급세의 개수에 따라서 곱해줘야 되니까.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문제에서 중요한 건 이제 16번이죠. 여러분 선배들이 매년 틀리는 문제예요. 틀리거나 헷갈리는 거죠. 16번만 보고 마칠게요. 16번 보시면은 적절한 걸 찾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자 1번 소리급세보다 한 옥타브 낮은 음 그랬으니까 번호는 커져요 작아져요? 낮은 음이니까 거꾸로 번호는 커지겠죠. 소리급세는 100Hz의 고유 진동수를 가질 것이다 했잖아요. 이 문제를 안 보고 풀면 틀리게 돼 있어. 문제에서 보니까 몇 Hz로 출발했니? 200Hz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1번이 마지막 번이 1번이 200Hz야. 1번이 200Hz이기 때문에 이것의 2배야 절반이야? 절반이 되는 거죠. 거꾸로요 거꾸로. 맞니? 그래서 100Hz 맞고요. 그럼 이 니은부터 이제 고쳐볼게요. 그러면 얘 고쳐봐. 220Hz가 아니라 몇이야 그럼? 100이지 100. 얘는 몇으로 고쳐? 100이라고 고쳐야겠죠. 100이라고. 왜? 2배니까 이게 낮은 음이 100이니까 높은 음은 그 2배인 200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의 차이는 200 빼기 100이 되겠죠. 100이죠. 그 다음에 개수는 몇 개겠니 그럼? 25개요. 25개야 26개야? 26개. 그대로 둬야지 이 새끼야. 야, 이게 26번까지 와야 그 사이가 몇 개 차이? 25개 차이가 되지. 이해됐어요? 25개 차이가 되려면 26번까지 있어야지. 이해돼요? 하나 차이가 4Hz니까 4Hz 곱하기 몇을 해야 돼? 25 하면 뭐가 돼? 100Hz 차이가 나게 되잖아요. 알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조금 어려워져요. 알겠죠? 6개 지문 마저 다 풀어오시고 수업 들으면 훨씬 따라오기가 편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개인 상담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